바쁘신데 이렇게 사드로 종목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간을 내서 여기 오신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저는 중앙장신 회장을 맡고 있는 조승수라고 하고요. 이 단체는 오늘 21번째, 매달 한 번씩 행사를 하는데 21번째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여기를도 처음 오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중앙장신 모임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 말씀을 드리고, 원래는 여기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프로그램이 이제 그 기업들 피칭을 해서 중국에서 투자 유치도 하고, 또 중국에 유통하고 수출 이런 것도 저희가 이제 회사들을 모아서 했었는데, 사드 문제로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그렇게 한 것보다는 저희가 중국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아는 시간을 갖자 이렇게 설정을 했고, 지난번부터 강의를 집중적으로 해요. 과거에도 강의를 해드렸는데 시간이 짧아가지고 완전한 강의를 못 해드렸어요. 우리 주 대표님 잘 아시지만. 그래서 오늘은 중국 수출하고 유통에 관련된 강의를 집중적으로 해드릴 겁니다. 집중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시고, 먼저 저희 중앙장신 모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중국 항저우에 가시면 절강위성 TV가 있습니다. 그 절강위성 TV에서 그 투자 오디션 프로그램을 운행을 해요. 저희 나라에서는 KBS나 SBS에서 그렇게 했었는데, 저희 나라는 보통 10회나 12회 정도는 끝났습니다. 근데 중국은 지금 이걸 6년째 계속하고 있어요. 6년째 계속하고 있다 보니까 이 안에 이런 투자자들이 모이게 된 겁니다. 중국의 벤처 쪽에서 성공하신 슈퍼리치, 그리고 벤처 캐피탈의 임원들, 이런 사람 한 4,000명 정도가 투자자로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투자 플랫폼을 운영하는데, 제가 여기를 한국의 제 파트너의 소개에 의해서 직접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한국의 기업들을 발굴해서 소개를 할 터이니 투자를 해다오. 그런데 혹방기가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도대체 네가 뭔데 여기까지 나와서 한국 기업을 소개하겠다고 하느냐. 그리고 뭐 제가 제 기업을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대한민국 내에서 그래도 좀 괜찮은 기업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처음에 가서 완전히 묵사발이 났었습니다. 근데 계속 설득을 했어요. 설득을 해서 1년 6개월 만에 계약을 해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벤처 기업에 6개 정도 회사의 그 경영에 참여했었기 때문에, 이런 큰 부자들의 투자 플랫폼을 만들어 오면 한국의 기업들이 좋아하고 바로 투자 작업을 할 줄 알았는데, 실제 해보니까 겁만 내고 하지 못해요. 오늘도 상황을 보셨지만, 뭐 주 대표님 잘 아시고 여기 이 행사장이 가장 메워졌었습니다. 근데 2달 전부터 사드가 딱 터지니까 사람들이 바로 변신. 이게 인심이구나. 이런 걸 제가 느끼는데, 여기 가가지고 아무튼 설득을 해서 계약을 해보고, 그런 과정을 거치다가 이제 제가 생각한 것이, 한국 기업이 중국 시장에 대해서 욕심을 내나, 중국 시장을 너무 모르고 두려워하니까 그러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이 중앙장신을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한국 기업들을 여기다 모아놓고 계속 저희가 정보도 교환하고, 또 교육도 하고, 또 피칭도 하고, 또 네트워킹도 하고, 이렇게 하고 발전을 시키려고 해왔고, 오늘 이제 21번째 만든 겁니다. 한국의 많은 기업들이 중국에 가서 성공한 사례도, 또는 실패한 사례도 제가 많이 연구했고, 또 실제 만나봤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중국에 가서 실패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지만 성공한 사례는 많이 들어보지 못했을 거예요. 저는 북경이나 상해, 위해, 칭다오, 여기 가서 한국으로서 큰 돈을 버신 분들을 직접 만나서 자문도 구해봤고, 그분들한테 어떻게 해야 하는가 노하우도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런 걸 쭉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 정선연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의 모택동 주석이 과거 중국 혁명을 하면서 항일 지구 규격전이라고 하는 전략 개념을 만들었을 때 개념을 한 전략이에요. 근데 중국 사람들은 지금도 경제 정책을 펼 때도 이렇게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곳에다가 특구를 만들어서 시범적으로 점을 만들어가지고 일단은 테스트를 해요. 테스트를 한 다음에 그걸 확장하고 나중에 중국 전체에다 보급하는 이러한 해야지 하는데, 한국 기업들은 제가 겪어보니까 자기 역량에 맞지 않게 처음부터 선으로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면으로 들어가더라고요. 한국의 롯데가 중국에 들어가서 자기네들이 동북아시아의 큰 유통기업이라고 큰 소리 치고 들어갔지만, 사드 문제를 떠나서 그 전부터 엄청난 적자를 봤습니다.
같은 경우에도 한국에서 업종이 잘 되니까 중국에 들어가서 잘한다고 얘기했지만 결국은 철수하고 있잖아요.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워낙 거대하고 인구가 워낙 많기 때문에 처음부터 자기 역량을 초과해서 개념을 잡고 들어가면 반드시 망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점선면 이런 전략을 갖고 중국을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처음에 저희가 닌자 TV로 시작을 했지만 지금은 저희 협력 파트너가 이렇게 6군데 정확히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맨 밑에 보시면 한동성 경제기술개발부에서 저한테 직접 공문을 보내와서 한국의 기업들 같이 동반해서 자기네 개발을 위해서 직접 오십시오. 이렇게 해서 제가 조만간 가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닌자TV는 항저우에 있고 사천성의 창업 인큐베이터도 저희가 협업이 되어 있고 산동성 창업 인큐베이터, 합성, 여기 천진인데 텐진이죠, 텐진. 거기에 수출이 뛰어. 그리고 북경 중간쯤에 창업 인큐베이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랑 협약을 맺자고 하는 중국의 인큐베이터 회사 4군데가 지금 자료가 와 있어요. 제가 지금 그걸 검토하고 있는 중이고 이것이 이제 다음 달에 나가는데 10개로 늘어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점점 늘려나간다. 다이도 여러분 덕분에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중국 산동성 연대기술개발부입니다. 저희로부터 거리가 굉장히 가깝고 외국 기업이 2만 개나 들어있어요. 한국 기업도 950개나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한국 기업을 더 유치하고 싶어 하고 한국 병원을 유치하겠다고 해요. 저한테 한국 병원을 유치시켜달라고 지금 주문이 많습니다. 그래서 병원들을 갖다가 접촉하고 있는데 애로사항이 좀 있어요. 그건 이따 말씀드리겠고요. 요거는 중국 사청성 송도 진국제강이나 여기도 저희가 가서 직접 고위층을 만나서 다 이야기를 했었고 요거는 이제 한국 저희 회사들이 중국에 물건을 팔려면 중국의 유통 특성이 있습니다. 일단 본격적인 강의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그 유통 특성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계속 중국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돈만 쓰지 성과를 얻어내지 못해요. 중국의 유통 경로를 정확히 알면 시행착오를 줄이고 큰 성장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노하우를 정확하게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자, 이건 중간쯤 아까 말씀드린 북경에 있는 공승과학원입니다. 저희가 여기를 타깃으로 하는 것은 중국은 지금 국가 전략으로 북경, 천진, 허베이성 세 군데를 합쳐서 인구 3억 명이 사는 도시를 만들고 있습니다. 인구 3억 명이 되는 도시면 그 경제가 어느 정도냐? 동경도가 인구 3,500만 명입니다. 근데 동경도가 3,500만 명인데 그 경제의 역량이 브라질 전체 경제하고 맞먹습니다. 브라질 전체 경제하고. 그러면 중국의 3억 명의 메가폴리탄이 생성되면 이 동북아시아의 모든 경제를 다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거라고 판단합니다. 3억 명의 이걸 만들기 위해서 중국 정부가 엄청난 예산을 준비해놨고 지금 이미 시행하고 있어요. 현대 정몽구 회장님이 중국 허베이 성장을 만나기로 예약이 돼 있어서 갔었는데 예약을 하고 만나기로 했는데 미쳤어요. 왜? 중국 허베이 성장이 우리 징징지 프로젝트, 이걸 징징지 프로젝트라고 하는데 징징지 프로젝트 회의를 하기 때문에 회장님 미팅은 일단 잠정적으로 취소입니다. 돌아가 계십시오. 이럴 정도로 중국 정부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인데 저희 중간창시 기업들을 거기에 진출시키기 위해서 이 중간중에 협약을 맺어놨습니다. 무엇이 소리입니까? 요건 이제 중국 호남성 장사의 상당 처리 시범부라고 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기업이 필요한데 여기는 사실 벤처 스타트업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스타트업보다는 중견기업이 들어갈 만한 장소입니다. 중견기업이 들어가면 직접 생산 시설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땅이 벌거리고 또 세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갖다가 우호적으로 해줄 수 있는 곳인데 여기도 저희한테 지금 한국 기업을 넣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중국 호남성 장사입니다. 장사는 이제 모택동의 고향이고요. 자, 이따가 이제 제가 이 경영 개념을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할 텐데 이건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저희가 좀 지금 크라우드 펀딩에 수출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요거는 뭐냐면 저희 중간창시 회원사인데 중국 항저우에 법인을 설립했어요. 작년 8월 달에. 그래서 10월 달에 이런 서류가 다 나왔고 10월 달에 서류가 나와서 작년 말 12월 말까지 공장이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는데 세계에다 수출 계약을 100만 불 이상을 해놨습니다. 오늘 사장님 오시기로 했었다가 바빠갖고 못 오시고 다음 달에 오시겠다고 해요. 저희 중간창시 회원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일들이 있었고요. 저희 중간창시에서 이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저희 중간창시 중국하고 일을 한다고 하니까 어떤 회원님들이 물어보세요. 중국만 일을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그게 아니고요.
중국의 세계 인구 공포도의 사진입니다. 이걸 제가 왜 보여드리냐면 결국 경제는 인구 분포하고 맞물려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사진이 지금 작아서 안 보이시는데 대한민국 바로 앞에 여기에 인구가 8억 명이 모여 있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시장입니다. 지금도 신창 타입이라서 경제가 줄어들었지만 현재도 6.8% 이상의 경제력을 가지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여기를 먼저 공략한다. 왜? 국제 사업을 하다 보면은 전자상거래가 발전해서 직접 출장을 가는 횟수가 줄어들고 또는 그 물류비가 줄어들지만 안 가볼 수는 없습니다. 왜? 계약 같은 걸 하려면 직접 만나야 돼요. 만나려면 작은 스타트업은 먼 곳은 출장 비용이 상당히 들어요. 제가 인도하고도 사업을 해봤는데 뭄바이 한번 가려면 비행기 3만 100만 원이 넘어갑니다. 근데 계약 하려니까 5번 이상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럼 작은 기업은 혼자만 또 가는 게 아니죠. 직원들 대부분 가면 그 비용만 하더라도 벌써 몇천만 원이 깨져버려요. 그래서 제가 가까운 지역부터 합니다. 가까운 지역부터. 그래서 중국,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를 제가 하겠다고 하는데 사실 동남아시아가 시장의 역동성은 있지만 인구가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가 않습니다. 대표적인 게 많은 분들이 중국 다음 시장으로 베트남을 설명하세요. 그런데 베트남 시장은 하노이하고 뭡니까? 호지명시 이 거리가 1750km. 1750km.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부산 가는 거리에 4배를 가야 돼요. 거기서 부산 가는 4배 거리에 도시가 있어요. 그럼 작은 기업이 그렇게 두 개의 큰 시장이 떨어져 있는데 이걸 하나의 유통망을 엮을 수 있느냐?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베트남 시장을 우습게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따 강의 시간에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겠고 그 다음은 어디냐면 인도의 북부예요. 요 지역. 인도, 여기 뭐가 있냐면 방글라데시, 부탄, 인도 북부, 여기입니다. 여기가 인구 밀도가 제일 높아요. 여기에 또 무궁무진한 시장이 있습니다. 근데 한국 기업들은 아직 여기를 들어가서 공략을 못하고 있어요. 저희 중앙정치는 여기도 공략할 계획을 갖고 있고 몇 해 전에 저희가 그걸 다 전략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요 지도를 보면 더 정확하시죠? 이게 인구 밀도 지도인데 색깔이 진한 것이 사람이 많은 겁니다. 많은 거. 이따가 설명을 하겠지만 이 인구 밀도 지도 때문에 사실은 중국도 북한의 핵이 구용을 왜? 북한의 핵의 사정거래 안에 이미 다 들어있어요. 이건 제가 잠시 후에 본격적인 강의 시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여기 인디아, 인구시장 엄청난 인구가 있죠. 베트남 보시죠. 여기 조금 있고 밑에 조금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시장을 먹는 것보다는 사실 타겟팅은 이 시장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굉장한 성장세를 이룰 수 있다. 명확합니다. 한국의 많은 전문가들이 강의를 들러가보고 제가 세미나에 참여해보면 중국이 남한보다 99배 정도 넓은데 인구가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인구가 어디에 모여있죠? 바로 여기 모여있어요. 여기 어디입니까? 대한민국 바로 앞에. 대한민국 바로 앞에는 어디냐? 한국의 백령도 여기서 위에시까지 168km. 168km면 어느 정도 거리냐? 서울에서 대전보다 가깝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가까워요. 정확히 보시죠. 이거 강의 시간 제가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앙정치는 여러분들이 중국 사업에 성공하는데 저희가 셀파 여러분들이 히말라야 아니면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갈 때 그 옆에서 짐을 지고 같이 올라가는 그런 셀파가 되고자 합니다.